자, 이번 시간에는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완전 미분은 영어로 말하면 exact differential이라고 합니다. exact differential. 자, exact differ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다뤘던 대부분의 미분을 이제 exact differential, 완전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완전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적분한,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한 함수도 존재를 하고 적분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얘를 이제 다시 한번 미분했을 때 미분도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포멀하게 한번 알아보면은 x와 y의 이변수 함수 f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x와 y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평면의 한 점이잖아요. 그죠? 어떤 평면의 한 점인데 f, x, y.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미소 변화, 쬐끔 극소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에서 이 f 값이 있는데 그 f 값이 쬐끔 변하는 값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f는 어떻게? x가 dx만큼 변하고 y가 dy만큼 변할 때 빼기 이제 원래 있던 fxy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비어스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dx와 dy, 그러니까 요 앞에 붙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꼴로서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쓰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파피안형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책에 뭐 잠깐 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x에 대한 변화량을 이 함수로 나타내고 y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거 전미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전미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요 fxy가 dx, df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gxy는 dy, df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잘 정의가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이제 어떤 x, y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y에 대해 먼저 미분하고 x에 대해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x에 대해 미분하고 y에 대해 미분한 거랑 두 개의 값이 똑같다고 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완전 미분일 경우, 미분 가능한 경우에, 미분 가능한 다변수 함수라면은 f를 y로 미분한 것, g를 x로 미분한 것이 똑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f가 df dx고 g가 df dy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캐피털 F를 y에 대해 미분하고 x에 대해 미분한 거랑 캐피털 F를 x에 대해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 미분한 거, 두 개가 같을 경우에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완전 미분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다르게 이제 불완전 미분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불완전 미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불완전 미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어떤 함수, 미분 형태의 함수 df가 있을 때 그것의 적분이 정의되지 않을 경우 df를 불완전 미분이라고 한다. 즉, 그러니까 어떤 f, xy가 있는데 이것을 적분한 꼴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이제 불완전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d바라고 하는데 d에다가 이렇게 짧은 바를 하나 집어넣은 거를 우리가 이제 불완전 미분의 기호로 쓰고요.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완전 미분일 경우에는 아까 완전 미분이랑 다르게 만약에 이제 어떤 그 f가 어떤 df가 이렇게 이제 f dx 플러스 g dy 이런 꼴로 있을 때 두 개의 이 순서를 바꾼 미분의 값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완전 미분이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 미분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완전 미분이다라고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불완전 미분에 가장 그 몇 가지 예시가 있을 수가 있네. 그럼 이제 불완전 미분이 뭐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잘 못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1차원이 있을 때, 네, 잠시만요. 네, 1차원의 어떤 이제 1차원의 어떤 점이 있을 때, 자, 이 점의 위치를, 1차원에서의 점의 위치를 정의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px 그러니까 이 x의 위치니까, 위치는 x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p다라고 하면, 포지션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x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x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0에 있으면은 그냥 이제 p 0은 0이고, 그죠? 여기 1에 있으면 1이고, 2에 있으면 2고, 그냥 위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함수 px x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미분이 정의가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dx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x dpx를 하면은 dx dx니까 1. 그냥 이제 x에 따른 변화량이 1인 거죠. 그죠? x에 따른 변화량이 1인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이제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바로 불완전 미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를 늘 정의를 하자면은, 쬐끔 움직였을 때 어떤 점이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쬐끔 움직였을 때를 나타내는 함수는 우리가 엄밀하게 써보자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델타 G는 쬐끔 움직인 거는 어떻게? sin x dx. 그러니까 dx만큼 움직이는데 이 sin x는 뭐냐면은 x의 부호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 양수면은 플러스 1을 주는 함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만큼 움직이면은 이제 dx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dx가 마이너스인데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니까 거리는 항상 파지티브여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인 거리는 항상 파지티브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면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를 곱해주면은 파지티브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dx가 파지티브가 되고 sin x도 파지티브가 되니까 이제 그냥 이제 전체 dg가 파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함수라면은 사실은 얘의 적분꼴은 잘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잘 정의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거리는 이제까지 움직인 전체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어떤 포인트에 점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 온 거랑 여기에서 요만큼 갔다 온 거랑,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똑같지만은 전체 경로의 길이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는 경로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고 얘는 이제 불완전 미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움직인 거리 델타 G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점 A에서 시작을 해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A에서 B까지 갈 때 dx, 그죠?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여기 sin x.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B에서 A까지 올 때 다시 이제 마이너스 dx 하면은 2 적분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B 빼기 A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B 빼기 A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이런 함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딱 전체 움직인 경로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여기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경로를 알아야지만, 전체 경로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해야지만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불완전 미분은 이렇게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 그 다음에 완전 미분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함수. 그러니까 그 어떤 x와 y 포인트가 주어지면은 딱 그때 하나의 값으로 그냥 딱 그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값이 정해지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완전 미분이 되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완전 미분의 조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떤 함수 q가 있을 때 얘를 이제
y에 대해 미분하고 x에 대해 미분한 거. 그 다음에 x에 대해 미분하고 y에 대해 미분한 거. 편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이제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미소 변이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a 곱하기 dx, bxy 곱하기 dy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서로 미분한 것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를 y에 대해 미분한 거랑 요거를 x에 대해 미분한 거, 그죠? 네, 요거를 y에 대해 미분한 거 두 개가 같으면은 이제 완전 미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완전 미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변수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 3변수 함수일 때도 이제 미분의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의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래 식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이 책에 있는 예제 8.12를 보면은, 자, 연력학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불완전 미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열과 일인데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변화가 없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변화 없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력학 시간에 아마 배웠겠지만은 이제 어떤 디렉션 없이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제 에너지가 교환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기체 분자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체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피스톤을 위로 밀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밖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밀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분자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피스톤에다가 충돌을 함으로써 이거를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 디렉션이 있도록, 그죠? 한 방향으로 일정한 이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외부 압력에 거슬러서, 여기에 눌러주는 압력에 거슬러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피 변화를 동반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에너지 교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일, work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기체의 양, 그러니까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가역 과정, reversible process,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역은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를 거치는 이상기체에 대하여 DW 리버시블의 불완전 미분 여부를 확인하여라. 그러니까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움직였는데 걔를 이제 백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살짝 그러니까 너무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뒤로 너무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바로 그 전 단계로 돌아갈 만큼 조금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변화량이 클 때는, 변화가 엄청 크면은 원래 상태로 항상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irreversible, 비가역 과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피로 인한 일을 여러분들이 연력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스톤이 아주 조금 움직일 때, 피스톤이 아주 눈곱만큼 움직여가지고 dV만큼 부피가 커졌다고 해봐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일의 변화는 바로 마이너스 dP 곱하기 dV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P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P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써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피스톤이 있을 때, 네,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막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내가 막 가열을 해주면은 이 안에서 얘가 이제 어떤 일정 압력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열이 이렇게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T와 V가 똑같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T와 V를 우리가 각각 독립변수로 간주를 하고 미분형을 써보면은, 그러니까 dW는 T 변화량에 대한 어떤 함수, 그 다음에 V 변화량에 대한 어떤 함수,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아까 그 뭐냐, 완전 미분이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얘를 V에 대해 미분한 거랑 얘를 T에 대해 미분한 게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우선 M을 V에 대해 미분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사실 요거는 보면은 플러스 0 곱하기 dt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0을 V에 대해 미분하면은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 얘를 P를 마이너스 P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죠? 마이너스 P를, 요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P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P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미분을 구하는 거죠. 이 미분을 언제? N과 V가 일정할 때 미분을 구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V분의 NR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dW는 완전 미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은 경로에 의존하는 값이다. 즉 이제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의존하는 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에서의 이제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자, 연력학에서의 많은 값은 사실은 이제 상태 함수이고요. 어떤 값은 이제 경로 함수가 됩니다. 자,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상태 함수는 딱 어떤 스냅샷,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주어지면은 거기에서부터 바로 어떤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와 부피와 뭐 몰수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뭐 자유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부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땠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 상태 딱 하나의 스냅샷 사진이 주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그 상태의 값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태 함수라고 하는데, 경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시작과 끝점, 스타트에서 피니시까지 어떤 경로를 따라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바로 이제 경로 함수가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로 함수는 바로 1과 열이 됩니다. 1과 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로 생각을 하면은, 자, 해발 높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 함수일까요? 경로 함수일까요? 바로 상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나의 높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이제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뭐 몇 시간 걸려서 올라왔는지 그런 건 전혀 알 필요가 없이 높이는 그냥 상태 함수인 겁니다. 하지만 경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걸어온 거리라고 하면은, 혹은 뭐 걸린 시간,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지만 값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여기 같은 상태, 같은 높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랑 이렇게 올라온 사람은 서로 이제까지 걸어온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상태 함수, 스테이트 펑션과 경로 함수, 패스 펑션의 차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계속 한번 찬찬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력학이라는 게 원래 이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쉬운 학문은 아닌데, 특히나 이제 상태함수와 경로함수의 차이는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찬찬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불완전 미분 함수의 이제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불완전 미분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하나가 불완전 미분 함수고, 그러니까 어떤 함수 하나가 이제 inexact고, 어떤 함수 하나가 inexact인데 두 개를 더하면은 완전 미분이 되는 함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연력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체 에너지는 1과 열의 함수입니다. 사실은 전체 에너지는 1 더하기 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1과 열은 서로 경로 함수지만은 1 더하기 열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 상태 함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제 D 앞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도 경로 함수고 열도 경로 함수인데 두 개를 더하면은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상태 함수가 돼야 된다. 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은 한번 잘 찬찬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불완전 미분이 있는 함수를 다룰 때 불완전 미분 앞에다가 어떤 값을 곱하면은 그것이 이제 완전 미분 함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곱해지는 어떤 값을 우리가 이제 적분인자 integrating factor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것에 이제 그 예제가 이제 책에 있는 예제 8.13이 되겠습니다. 예제 8.13이 되고요. 예제 8.13은 사실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것인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뭘 의미하냐면은 열은 heat은 경로함수인데 이 heat을 t로 나눠주면 t라는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제는 이것은 이제 상태함수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쓰면은 연력학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 ds는 그러니까 열을 온도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그걸 수학적으로 쓰면은 엔트로피가 살짝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열이 쬐끔 들어왔을 때 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열이 쬐끔 들어온 거를 그 주어진 온도에 따라 온도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조금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또 한번 나올 테니까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예제 8.13에 있는 그 예시를 잠깐 보면요. 예시를 잠깐 보면, 자, 다음 미분형이 불완전 미분임을 보여라. 그리고 x분의 1을 적분인자로 사용하여서 du 나누기 x는 완전 미분임을 보여라. 라는 것인데요. 자, du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 x, y에서 이제 u라는 값을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xy 평면에서 이제 어디로 살짝, 그러니까 dx만큼 살짝 움직이고 dy만큼 살짝 움직였을 때, 그럼 u 값도 어떻게 변할 거잖아요, 그죠? 그 du 값을 우리가 요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자, 얘가 완전 미분이냐 불완전 미분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를 dy로 미분한 거랑 이거를 dx로 미분한 것을 이제 두 가지의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해보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앞에 거를 y로 미분하면은 해보면은 y로 미분하니까 앞에 x텀은 그냥 상수 차마 없어지고 y 날라가고 1차 텀이니까 남는 거는 bx가 되잖아요, 그죠? 그 뒤에 거를 보면은 뒤에 거는 자 2bx x에 대해 미분하면은 여기 이제 2 내려오고 2bx 되고
x 없어지고 2cy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x와 2bx 더하기 2cy 두 개의 값은 다르잖아요. 그죠? 두 개의 값은 다르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du 자체는 불완전 미분이다라는 거죠. du 자체는 이제 불완전 미분이다라는 건데, 자, 위 식을 du를 x로 한번 나눠 봅시다. x로 나누면은 다음에 편도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x로 나누면은 이제 자 얘를 x로 나누면은, 자, 앞에 거를 x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x분의 du는 어떻게 되죠? x분의 du는 2ax 플러스 by dx 더하기 2bx 플러스 2cy 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2ax 플러스 by가 남고 뒤에는 x 나눠졌으니까 2bx가 아니라 x가 bx 플러스 2cy x 날라간 거죠. 2cy 요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y에 대해 미분한 거랑 요걸 x에 대해 미분하면 각각 둘 다 b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x분의 du는 우리가 이제 완전 미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함수가 불완전 미분이더라도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미분으로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다변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의 숙제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은 8장에서 중요한 연습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숙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제 2주 뒤까지,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21일이니까 이제 5월 며칠이죠? 하여튼 2주 뒤 화요일까지 이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양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한번 하시길 바라고, 5월 5일까지 내시면 되는데 미리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우리가 이제 곧 봐야 되는데, 결국 중간고사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중간에 했던 예제라던가 연습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꼭 연습을, 예제를 이용한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